2021년 김연아님의 마음속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들려오는 부동산 투자 성공담, 특히 분양권이나 아파트 갭 투자로 큰돈을 번 사례들은 그녀의 마음을 점점 더 흔들었습니다. 얼마 안 들어갔는데 수익률이 대박이야. 너도 하나 사. 다들 집 한 채로 인생을 바꿨는데 나만 이렇게 저축하고 있을 순 없지. 당시 34세였던 김연아님은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였습니다. 그녀의 삶은 야간 근무, 새벽 퇴근, 짧은 수면으로 채워진 고단한 일상의 연속이었죠. 환자들의 생명을 돌보는 책임감과 체력적 부담 속에서도 그녀는 꾸준히 시드머니를 모았고 이번 기회에 부동산 투자를 결심했습니다. 병원 휴게실에서 혹은 집으로 돌아와 잠들기 전 스마트폰으로 유튜브와 블로그를 뒤지며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집을 샀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불안했어요. 저는 제자리인데 친구들은 집값이 몇 억씩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제가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녀는 이제 단순히 월급을 모으는 삶에서 벗어나 자산이 돈을 벌어다주는 새로운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점점 부동산 투자의 꿈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의 자산은 월세 보증금을 포함해 1억 5천만 원 정도. 서울이나 수도권의 아파트는 그녀의 재정 능력으로는 닿을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청약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떨어지기 일쑤였고 그녀에게는 희망 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강조망 아파트, 단돈 1억이라는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역세권, 신축 아파트, 브랜드,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온라인의 뜨거운 분위기가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여주 남한강변에 위치한 2020년식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수변공원과 강조망이 펼쳐지는 아파트로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는 이례적인 관심을 끌었죠. 그녀는 처음엔 여주가 경기도 어디쯤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유튜버들과 커뮤니티의 긍정적인 전망에 점점 빠져들었죠. 솔직히 여주가 어딘지 정확히 몰랐어요. 근데 경강선을 타면 판교와도 충분히 가깝다고 생각했죠. 남한강 조망에 1군 브랜드 아파트라면 실거주하려는 사람도 많을 거라 믿었어요. 야간 근무 후 새벽 병원 휴게실에서 아파트 시세를 검색하며 그녀는 점점 투자에 대한 열망이 커졌습니다. 그 주 주말 근처 부동산에 찾아갔죠. 남한강 뷰는 수요가 끊이지 않아요. 브랜드 아파트의 신축이니 투자 가치도 확실합니다. 중개사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는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단지 앞 수변공원을 걸으며 강 너머로 노을이 지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공원엔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었고 신축 아파트의 외관은 너무 멋있었습니다. 이 정도 아파트면 앞으로 많이 오를 것 같아. 부동산에서 보여준 매물은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84타입의 남한강 조망이 가능한 매물이었죠. 가격은 4억 6,300만 원. 전세 3억 5천만 원에 입주하신다는 분이 있어요. 전세 끼고 갭투자로 1억 1,300만 원이면 됩니다. 그동안 모았던 돈과 보증금을 탈탈 털어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기존 월세집보다 보증금이 저렴한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까지 시도하는 모험이었죠. 부동산 공부를 시작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요즘 갭투자는 다 하니까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두려움을 덮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며 그녀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나도 부동산 투자로 시드머니를 늘릴 거야. 계약 후 2달 뒤 잔금을 해결하러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고객님 축하드려요. 벌써 1,500만 원 올랐어요. 같은 조건의 매물이 4억 7,700만 원에 거래가 됐던 거죠. 1억 1,300만 원을 넣고 2달 만에 1,500만 원을 벌었네. 수익률 10%가 넘잖아. 대박이다. 지인들과 가족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했죠. 다들 너무 축하해줬고 그녀의 간호대학 동기인 하늘님에게도 여주 부동산을 소개해줬습니다. 너도 저축만 하지 말고 투자해. 금방 돈 벌 수 있어. 그렇게 현아님은 레버리지 투자의 고수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당시 유튜브, 블로그, 커뮤니티는 각종 호재로 들썩였습니다. 여주는 경기도에서 가장 저평가된 지역이다. 경강선 호재에 강변 프리미엄까지 무조건 오른다. 신축 아파트는 하락할 일이 없다. 현아님도 이 말들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스마트폰으로 부동산 폭등 뉴스를 확인하며 행복했습니다. 상승장은 그녀의 소비 패턴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그녀는 자신이 부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졌죠. 집으로 얼마를 벌었는데 이 정도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여행도 자주 다니고 주말마다 쇼핑을 하러 다녔죠. 집값은 실현되지 않은 숫자에 불과했지만 상승장의 열기는 그녀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신용카드 명세서를 볼 때마다 잠시 불안했지만 집값이 더 오르면 다 해결될 거야 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녀는 쉬는 날이면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자신이 성공한 투자자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소비는 그녀의 재정을 점점 더 취약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2022년 말부터 부동산 시장은 급격히 냉각되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부담이 커졌고 전세 수요는 급감했죠. 수도권 외곽으로 몰렸던 투자 수요도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여주의 아파트는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아님이 4억 6,300만 원에 매수했던 같은 타입의 물건이 3억 초반에 거래됐습니다. 심지어 최저가는 2억 9,900만 원이었는데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신축이고 강조망까지 있는데 그렇게까지 떨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급한 마음에 여러 중개사무소에 전화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한결같이 냉정했습니다. 여주는 지금 매수세가 없어요. 그나마 신축이라 그 정도인 거예요. 전세도 요즘 너무 떨어졌어요. 그녀는 매일 밤 시세를 확인하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제라도 팔아야 하나 고민했지만 손실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죠.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하며 후회와 불안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세 재계약 시점이 다가왔고 전세 시세는 3억 5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으로 하락했습니다.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금액에라도 전세를 주지 않으면 버틸 수 없었습니다. 돌려줄 전세 보증금 8천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그리고 갖고 있던 차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현아님은 처음으로 이 투자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대출에 대한 부담감에 간호사로서의 교대 근무 스트레스가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월급이 들어와도 내 손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병원에서 밤새 환자를 돌보고 집에 와서도 시세만 확인하며 잠들어요. 이게 무슨 삶인가 싶어요. 그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었고 병원 동료들과의 대화에서도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더 나은 삶을 꿈꿨던 그녀는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었죠. 그렇게 버틴 지 2년째. 최근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주에 방문했습니다. 최근 10층 매물이 3억 8천만 원 정도에 거래됐어요. 이것도 많이 오른 겁니다. 아직도 본전까지 회복하려면 많이 남았지만 최저가였을 때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 사례는 현아님만 경험한 게 아닙니다. 당시 여주와 양평 등 남한강변 주변 부동산에는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었는데요. 그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또 이 지역들의 현재 분위기는 어떨까요? 지금부터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금리 인상 이후 투자자들이 서울 및 경기 핵심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양평과 여주에서 투자 수요가 빠져나갔습니다. 상승장에는 법인과 다주택자들이 세금 절감 목적으로 외곽 지역 아파트를 매수했지만 이후 정부의 정책으로 보유세, 양도세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유 물량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매물도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양평 여주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지금부터 이 지역들의 부동산 지표를 확인해보고 현재 아파트 시세가 적당한지 앞으로 더 떨어질지 판단해보겠습니다. 먼저 최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를 찾아보고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우선 5억 9,200만 원까지 거래됐었던 여주의 아파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주시 천송동에 위치한 KCC 스위첸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9년식 388세대 최고 49층 신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남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고 신축 초고층 단지이기 때문에 전세와 월세 수요가 높습니다. 단지 인근에 시민공원과 출렁다리 조성 공사가 예정되어 있고 상업시설이 늘어나면서 생활 인프라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84타입의 분양가는 2억 9천만 원이었고 22년 최고가 5억 9,25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3억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거래 내역을 보면 32층 매물이 3억 7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37% 하락했는데요. 거래 현황을 보면 상승장에서 최고가에 거래된 이력이 있습니다. 여주 KCC 스위첸 101동 4102호이고 84타입입니다. 매매가 5억 9,250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5억 9,200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하고 최근 3억 7천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입 매물입니다. 다만 각각 32층과 41층으로 층수가 좀 차이 납니다. 층수별 시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고가 매물은 41층 고층 매물이고 최근 하락 거래된 매물은 32층 매물입니다. 두 거래로만 보면 37% 하락하긴 했지만 40층 이상 매물의 시세가 조금 더 높습니다. 동일한 고층 기준으로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103동 19층 매물이 3억 8천만 원에 나와 있고 103동 43층 매물이 4억 3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40층 이상 매물이 시세가 약간 높긴 하지만 아직 최고가에 비해서는 1억 6천만 원 이상 저렴한 상황입니다.
고층 매물이 얼마에 거래되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양평에 위치한 휴먼빌 리버파크 어반을 보겠습니다. 2023년 입주한 신축 아파트로 일대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청약 이후 상승장과 맞물리면서 분양권 거래가 급증했는데요. 경의 중앙선 양평역과 가깝습니다. 또 남한강 조망에 갈산공원 접근성도 좋아서 생활 인프라가 좋습니다. 84타입의 분양가는 평균 3억 8천만 원이었고 21년 최고가 5억 7천1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2억가량 붙어서 거래됐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거래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16층 매물이 4억 800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8%나 하락했는데요. 정말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상승장에서 거래 현황을 보면 최고가에 거래된 이력이 있습니다. 휴먼빌 리버파크 어반 103동 1802호이고 84타입입니다. 매매가 5억 7천100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양평에 거주하는 30대 투자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상승기 때 18층 매물이 5억 7천100만 원에 거래됐었습니다. 최근 16층 매물이 4억 800만 원에 거래되면서 1억 6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층수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타입별 시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5억 7천100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은 이 아파트의 84A 타입 매물입니다. 그리고 최근 4억 800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84B 타입 매물입니다. 이 아파트 84타입은 타입별로 금액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 현재 102동 중층 매물이 4억 1천만 원에 나와 있고 102동 고층 매물은 4억 2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고층 매물 기준 고점 대비 1억 5천만 원 정도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다음으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 건 이 지역의 분양 아파트 시세입니다. 분양 아파트의 경우 시세 반영이 빠르기 때문에 지역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양평과 여주의 분양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청약 당시 74타입 경쟁률 1.2대 1을 기록했던 양평의 분양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휴먼빌 아틀리에입니다. 74타입 평균 분양가 4억 4천만 원대로 분양을 했는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경의 중앙선 양평역과 남한강 인근에 위치한 단지로 얼마 전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인근 시세 대비 메리트가 없어서일까요? 대부분 매물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서 나와 있습니다. 현재 74타입 매물 중에는 분양가보다 5,500만 원까지 하락한 마피 매물이 있습니다. 102동 6층 매물이 분양가에서 5,500만 원이 떨어져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여주입니다. 청약 당시 최고 경쟁률이 13대 1을 넘으면서 엄청난 경쟁을 보인 단지인데요. 여주역 자이 헤리티지로 2027년 하반기 입주 예정입니다. 현재 84타입 기준 신축 프리미엄이 붙어서 분양가보다 비싸게 나와 있습니다. 108동 3층 매물은 분양가 4억 9,300만 원에서 프리미엄이 1,000만 원 붙어서 나와 있습니다. 입주 시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프리미엄 시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미분양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양평에는 24년 하반기 미분양 매물이 쌓였다가 소진됐고 현재는 적정 수준의 미분양 매물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여주에는 21년 이후 계속 미분양 매물이 없었는데요. 신축 아파트가 계속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럼 공급은 어떨까요? 양평에는 2023년 수요에 비해 5배 많은 아파트가 공급됐습니다. 25년부터 계속 신축 아파트 공급이 적은데요. 신축 공급이 적고 누적된 미분양 매물도 적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가 귀한 상황입니다. 여주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27년까지 아파트 공급이 많이 부족한데요. 여주역 인근과 천송동에 몰려있는 신축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와 매매 가격 지수는 두 도시 모두 전세 지수가 눈에 띄는데요. 양평의 경우 매매 지수가 하락 이후 보합을 유지하고 있고 전세 지수는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주는 매매 지수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 반면 전세 지수는 23년 말부터 상승세를 탔습니다. 역 주변 신축 아파트들의 전세 가격 상승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지 않지만 양평과 여주 중에서도 역세권이나 강변 인근의 고층 아파트들은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매 가격도 저점을 다지고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대출로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며 입지가 좋은 지역과 호재 진행 상황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양평과 여주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도시지만 아직은 거래량이 적고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은 시장을 관망하면서 자본과 실력을 늘려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도 양평과 여주를 포함한 부동산 시장의 최신 동향을 깊이 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